예, 안녕하십니까.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입니다.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업무보고에서 그 계획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. 분만 인프라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기사화된 것이 많습니다. 산부인과 4곳 중 1곳만 아기 받는다. 또 지역별 출산 난민이 있다. 예전처럼 뭐 해외 원정 출산이 아니라 지역별 원정 출산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. 그래서 분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뭐 취약지, 분만, 산부인과 지원 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현장의 반응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떤 의지와 이런 것을 갖고 계신지 몇 가지 확인드리겠습니다.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감소하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네, 의료기관이 감소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의사가 적기 때문에 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 감소, 전문의와 감소와 관련이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업한 수보다 또 폐업한 수가 많습니다. 예. 그리고 산부인과지만 뭐 여성의학을 표방하고 분만을 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감소돼 있다. 특히 의원급에서는 50%밖에 분만을 하지 않는다. 그런 게 현실입니다. 그리고 전문의를 보면 그 남자 대 여자가 남성 대 여성 전문의 수가 7대 3인데 남성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50대 이상이 50% 정도 됩니다. 20, 30대가 지금 20%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젊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누가 분만할 것이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 그것의 원인이 되는 것은 의사들이 기피하는 것의 원인은 이제 업무 강도도 높지만 의료 분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. 이제 의료분쟁 조정법이 2011년에 법이 됐고 작년부터 금년까지 1년이 됐습니다.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의 역할이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료계의 참여가 적다라는 것을 아까 지적을 하셨고요. 그 중에서 관련된 것이 이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부분입니다. 혹시 들어보셨는지? 예. 네네. 예, 예. 예. 불가항력 의료 보상 문제는 또 판사이시기도 하셨고 또 변호사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 중에서도 불가항력 의료 사고라고는 했지만 불가항력 상황은 의학적으로 사고가 아닌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분만과 관련돼서 확률적으로 임산부나 태아 신생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의료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치 않는 악결과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산부인과 현장에서는 그 아이에게 생긴 내성마비라든가 또 원치 않는 악결과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진다라는 차원에서 이 제도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현재 국가가 7, 의료기관이 3의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. 분만을 하는 의료기관이 건수에 비례해서 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냐면 잘 쓰는 말로 잠재적 범죄자를 되게 하느냐. 이것이 분만의 기피 요인이 된다. 그래서 비용 부담을 넘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. 복지부 내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를 심지어는 폐지할 거냐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. 이거는 현장의 환자나 또 산모에게 미치는 영향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. 7대 3의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, 어떻게 국가가 부담한다는 의미를 잘 새기면서 갈 거냐라는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검토해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문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통합당의 김성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